제가 예전에 사업 아이디어 하나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한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8년 정도 전인가 회사를 그만두고 이 사업을 하려고 그랬어요. 이 사업을 8년 정도 전에. 그게 무슨 사업이었냐? 그게 아 진짜야 진짜 8년 전에. 새우 말고 새우 아니었어. 그 얼마 전에 본 기사 중에서 어떤 그 여성 무슨 장분이 하신 말이 여자 결혼을 안 하잖아요. 결혼을 하면은 애는 2명 정도 난대. 근데 결혼을 안 해서 출산율이 떨어지잖아. 근데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뭐 여성들이 가부장적인 그거에 실망을 해서 결혼 선택을 안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보면서 진짜 뇌피셜이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물론 결혼을 여성들이 가부장적인 거에 질려서 결혼을 선택 안 하는 것도 이유는 이유겠지. 근데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중요한 이유는 여성들이 가부장적인 문화에 질려서 결혼을 선택을 안 해서 결혼이 줄어서 출산율이 주는 건가? 그것이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우리처럼 없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디에 장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야씨 그쵸.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든 거잖아. 여자건 남자건 경제적으로 힘든 거잖아요. 남녀를 떠나서 경제적으로 결혼하기 힘들기 때문에 결혼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지고 있잖아. 기대감이. 결혼 자체에 대한. 이것도 약간 죄송스러운 얘기긴 한데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누가 더 결혼하기 힘들어요.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7년, 8년, 9년 이렇게 연애하고 회사에 딱 들어오는 신입들이 있어요. 7년, 8년, 9년. 그러니까 22, 23세 만나서 한 7, 8년 연애를 했어. 그리고 30대에서 회사에 딱 들어와. 여자는 뭐 이미 들어왔겠지. 남자가 딱 들어와. 그러니까 남자가 1, 2년 뒤에 한번 얘기 들었죠. 와서 고민 상담을 해요. 뭐라고? 아 이제 7, 8년 만났는데 여자가 무슨 얘기를 해요? 7, 8년 만나고 남자가 취업을 하면 결혼 얘기를 나오잖아요. 결혼 얘기가. 보통 여자가 약간 먼저 운을 띄웁니다. 왜? 여자가 나빠서? 여자가 뭐가 부족해서? 아니죠. 시간이 갈수록 좀 대단히 죄송한 얘기긴 한데 시간이 갈수록 남자보다 여자가 점점점 그 감가상각을 한다고 느끼잖아. 그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는데 점점점 힘든 나이가 된다고. 자기 결혼하면 아이를 낳아야 되니까 생물학적으로 점점점 자기 가치가 빨리 떨어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해줘야지. 당연히 남자가. 당연한 거예요. 좋고 안 좋고 떠나서 남자가 당연히 먼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남자는 그걸 잘 결정을 안 해요. 이 치사한 새끼들이 남자가 나쁜 놈이지. 그걸 먼저 결정을 해줘도 7년 8년 정도 만났으면은 이제 취업하고 돈이 생기면은 결혼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가서 이놈들이 딴 생각이 듭니다. 딴 생각이. 이제 와서 보면은 이제 와서 자기가 7, 8년 만난 애랑 결혼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 이 나쁜 놈들이에요. 이 남자가 나쁜 놈들이야. 왜? 지금도 좋다는 거야. 계속 그냥 연애만 하고 싶은 거야. 계속 연애만 하고 싶은 거. 딴 여자가 이쁘고 이걸 떠나서 계속 연애만 하고 싶은 거야. 얘랑 7년 8년 만난 애랑이라도 연애만 하고 싶다는 거야. 아 이런 고민 상담을 제가 한 2명? 2명한테 들어봤어요. 그냥 계속 연애만 하고 싶대. 결혼을 해서 남는 게 뭐 있냐.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그게 그런가? 계속 얘랑 연애만 해야겠어요? 물론 영원히 결혼 안 할 거면 얘랑 연애만 하면 되겠지. 얘랑 연애만 하면 될 텐데 여자 입장에서는 아니잖아. 빨리 결혼을 해야 애기도 낳고 행복하게 살 거 아니야. 근데 얘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럼 실망을 합니다. 실망을 해요. 10중 8구 깨지는 게 여기서 깨져요. 올해 연애를 하고 남자가 취업을 했는데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 남자가 돌아서면서 깨져. 남자들이 치사한 놈이야. 남자가 나쁜 놈이죠. 이렇게 되면 진짜 남자가 나쁜 놈들인데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펼쳐야 이 남자라는 놈들이 아니면 최소한 여성분들도 결혼을 더 적극적으로 선택을 할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생각한 게 뭐냐면은 여자들이
여성분들이 남성분들 똑같고 결혼하고 애를 낳는 게 어려워하는 게 뭘까? 어려워하는 게 왜 결혼을 해서 애가 나면 어려워요? 경력이 왜 단절돼? 결혼해보신 분들은 뭐 쉽게 알겠지만은 왜? 누군가 애를 봐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육아라는 게 돈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돈만 있다고. 애는 누군가 봐줘야 돼.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애를 유치원에 보내잖아? 애가 몇 시에 와요? 애가 여러분들이 끝나는 7시, 8시에 집에 올 것 같습니까? 일이 끝나는? 4시 같은 소리. 2시, 3시 이때 와요. 2시, 3시. 여러분들 일 몇 시에 끝나? 남자건 여자건. 빨라야 5시, 늦으면 6시잖아요. 집에 오면 7시잖아. 2시, 3시로 안 된단 말이야. 2시, 그럼 뭐가 필요해? 누가 봐줘야 되잖아. 유치원 몇 시에 보내요? 한 9시에 보내. 여러분들 회사 몇 시까지 가? 한 8시까지 가잖아. 안 맞아요. 누군가가 희생을 하지 않으면은 이 애를 볼 수가 없는. 보통 누가 희생해? 보통 누가 희생합니까? 보통. 그쵸. 할아버지, 할머니가 희생. 보통은 할머니가 희생을 해서, 보통은 애는 엄마가 낳는데, 보통은 그 할머니가 이제 그래서 그 할머니가 좀 희생을 합니다. 보통 해보시면 할머니가 아니 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 애를. 물론 육아 도우미도 하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안 돼요. 그게 언제까지 해야 돼? 무려 0세에서 뭐 1, 2세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엄마가 본다고 치더라도 한 2, 3세에 시작해서 무려 초등학교도 한 2학년은 한 2, 3학년은 돼야 혼자 갑니다. 한 3학년은 돼야 요즘은 특히. 그럼 몇 살까지야? 한 9살까지. 거의 6에서 7년 정도를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돼요. 누군가가. 할머니가 됐건 엄마가 됐건 아빠가 됐건. 근데 누군가가 희생하는 이게 너무도 큰 부담이란 말이에요. 너무도 큰 부담. 카바가 안 돼. 카바가 안 돼. 그러니까 너도 나도 공무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공무원, 교사 이런 걸 왜 하려고 그래. 카바가 안 된다고. 해보시면 압니다. 그게 카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물론 정말 많으면 모르겠는데 웬만해선 돈이 문제가 아니야. 아침에 그 1시간에 내가 1시간에서 늦게 갈 수는 없잖아. 자,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 그치, 어떤 분이 저기 정답을 얘기했는데 대대적인 유치원 사업을 슈치원을 하나 내려고 그랬어요. 슈치원. 조그만 유치원 말고 슈치원을 하나 내려고 그랬습니다. 새벽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기본. 원하시면 저녁 9시까지 연장 가능. 아 진짜로 연장 가능.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내 돈으로 안 해. 기본적으로 정부 지원 최소 50%. 최소 50%. 아침 이거는 저 뭐야 정권하고 정부하고 국가하고 연결을 하던가 아니면은 저 뭐야 기업이 우리 애 보내주면은 우리 거기에 보내주면은 그 법인세에서 우리 거는 빼달라. 최소. 아침 7시 저녁 7시. 야 이거 뭐야 정치인 공약 이거 공약. 야 난 여성가족부가 잠깐만 우리 여가부 누님들이 기본적으로 여성 경력 단절이 문절이면 어디에다가 밀어야 돼요 뭐를. 여성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라는 거. 결혼한 사람들의 경력 단절. 뭐를 밀어야 돼. 당연히 타가소? 유치원 가기 전에 애들부터 유치원 애다가 혼자 초등학교 혼자 갈 때까지 거기에 경력 단절되는 거 거기에 모든 그걸 쏟아부어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에? 여가부 뭐 예산이 1조 원, 10조 원, 100조 원 떠나서 일단 여성들의 경력 단절 그걸 막는 데다가 모든 돈을 쏘아도 지금 시원치 않은 거 아니야? 국가가 해야지. 국가가. 그거 안 하고 뭐해 세금 갖다가. 아니 왜 초등학교만 저기 뭐 공짜로 보내. 기본적으로 이제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한 2살부터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뭐 국가가 커버해야지. 국가가 그걸 커버를 못해서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가족이 하는 거 아니야. 우리 할머니가 하고 우리 와이프가 하고 우리 남편이 하고
누군가가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 희생을 국가가 떠안아주지 않으면 누가 결혼을 해서 애를 많이 낳겠냐고. 요즘에 그게 힘든데. 그게. 이쪽에 모든 예산을 쏘아부어도 지금 여성들을 위한 거잖아 이게. 여기 모든 예산을 여기다 쏟아부어야지. 아니 애를 낳으면 기본적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키울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정부의 어떤 공약이라든지 여가부의 어떤 그런 예산이, 여가부가 이걸로 예산을 몇 조를 받으면 어때? 여러분들을 위한 건데. 당연히 거기까지는 국가가 프리패스를 하게 해줘야지. 근데 국가가 그게 뭐 하는 야, 초등학교 교사 지금 남아 돈 때문에 그거 많이 뽑지 말고. 초등학교 요즘에 뭐 애들이 없어서 초등학교 반 빈다며. 아니 그거 많이 뽑지 말고 그걸 넓혀서 교대도 많이 뽑아서 아래로 내리라고. 쭉 아래로 한 2살까지 7시에 전 7시까지 그 하루에 뭐냐 한 5시간 6시간만 근무하게 하고 2교대 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중공무원 그거 해주고. 정부 혼자 못할 테니까 제가 슈치원이 정부 지원을 받아서 슈치원이 정부 지원 50% 받고, 아니면은 뭐 기업에서 그 우리한테 자기 애들 보내서 자기네들 기업 그걸로 복지로 넘기면은 법인세에서 깎아준다든지. 그죠? 그럼 기업 프랜차이즈를 이제 기업에 넣는 거지. 뭐 삼성, LG, 뭐 현대 이쪽으로 온갖 과 슈치원이 한 300곳 정도 되니까, 서울에 300곳 정도 되니까 거길로 아침 7시에서 저녁 뭐 7시, 9시까지 오케이. 2교대, 3교대. 뭐 교대 나온 출신 애들로 쫙 도배하고 여기다가 그걸 대주면은 법인세 깎아준다. 그쵸? 거의 허경영 형님급의 얘기긴 하지만 이거 해야지. B2B를 중심으로 일단 한 서울에만 300건 정도 낸 다음에 정부 정책과 연결해서 야 이거 씨 밀어야 될 거 아니야. 뭐 민주당이건 자한당이건 바른미래당이건 뭐 하는 거야. 출산율 돈 어디다 써요. 이거 왜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 그때 그 생각, 이걸 왜 안 해줄까? 야 초등학교만 왜 무료야? 거기가 경력 단절이 되니까 사람들이 애를 못 키우는 거 아니야. 애를. 돈이 없다고? 물론 돈이 없겠지. 딴 데 쓰니까. 아니 거기에다 쓸 거를 가장 우선적으로 뭐 애기 뭐 출산율에 몇십 조를 부었다며. 몇십 조를 부었다며요. 몇십 조를 붓지 말고, 특히 여가부 같은 데서는 야 이거 여성 경력 단절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인데 이거 좀 이렇게 좀 해줘야 애를 낳을 거 아니야. 결혼을 하고 누가 좀 봐줘야. 내가 볼 수는 없잖아. 회사에서 그 애기 안고 이렇게 엑셀 칠 수는 없잖아요. 엑셀 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제 슈치원을 만들어서 이제 저는 이제 정부 지원만 받고 한 300건 정도 프랜차이즈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쵸? 이렇게 이렇게 그걸 할 생각을 잠깐 했는데 진짜로 그걸 할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거를 해서 처음에는 B2B로 나가서 기업들을 한테 좀 얘기를 해서, 기업들이 어차피 사내 뭐 그걸 유치원 뭐 이런 거 만들긴 하는데 너무 형식적이잖아. 니네 사내 복지 사원들 복지할 돈을 우리한테 주면은 그거를 아웃소싱 하는 거죠. 아웃소싱 하는데 그냥 하면 아무 그게 없을 테니까 정부하고도 어떻게 엮어서 그쪽으로 좀 사업을 좀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렇게 우리나라 사실상 요람에서 초등까지, 그죠? 요람에서 초딩까지를 무덤까지는 국가가 해주는 거고, 요람에서 초딩까지를 이 요초 산업을 한번 요렇게 좀 개선을 하면, 요거 그다음에 요게 요초 산업에서도 이 슈치원 중에서도 골슈치원, 뭐 골드슈치원 요런 걸 만들어서 또 다이아몬드 수전 뭐 이런 분들이 또 원하시는 그런 훌륭한 또 요초 산업을 또 이렇게 하면은, 요걸 갖고 나중에 또 요게 중국이나 이런 데 또 가서 또 이렇게 좀, 그쵸? 플래티넘 슈치원 뭐 이런 거, 풀치원 뭐 이런 거 좀 만들어서, 그쵸? 야, 어디 가도 다이아가 있고 그랜드 마스터가 있는 거지. 우리는 브론즈나 실버급으로 가더라도 훌륭하게 내시면은 금화급이 가능하다. 자, 뭐 요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야, 기업 유치 받아, 정부가 밀어줘, 그죠? 다 해야지.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하면은 나라의 우리나라 100년 대계를 지금 건설하고 있는 훌륭한 기업인으로 최소한 나 세무조사는 안 하겠지. 세무조사 안 하겠지. 제가 진짜 알아봤어요. 진짜 알아봤는데 어디서 막혔냐. 일단 첫 번째, 유치원 관련 사업을 하려면은
자기가 유치원 원장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유치원 원장 자격증도 알아봤거든요 그때. 근데 그 유치원 원장 자격증이 아무나 못 따는 거더만. 그게 보통이 아니에요. 무슨 유치원 선생 뭐 한 근 10년에 뭐 무슨 뭐 초등 자격증에 뭐 별별 희한한 자격증이 있어서 그럼 난 사업가니까. 난 사업가니까 내가 원장을 할 필요 없잖아. 나는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거고, 원장님은 딴 분이 하면 된다 하고 유치원 원장님의 월급을 알아본 다음에, 아, 내가 투자를 받기 전에 일단 저걸 진행하면 안 되겠다. 투자를 받기 전에. 유치원 원장님 엄청 세던데? 야, 그거 내가 바지 원장이라니, 이 사람들아. 수많은 300곳의 유치원의 원장님들을 유치원 1 원장님, 유치원 2 원장님 다 이렇게 만드는 거지. 나는 그걸 이제 저기 뭐냐, 프랜차이즈 거기서 이것만 하는 거고, 비즈니스를 하는 거고. 근데 그분들의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게 장난이 아니어서 일단 지원을 받고 시작해야겠다. 아니 제 생각에는 그 뭐야, 여가부도 그렇고 우리나라 그 유치원 뭐 한유총이라고 있잖아요. 그 법안을 뭐 지금 그거 갖고 싸울 게 아니라 요람에서 초딩까지를 어떻게 국가가 지원을 할 거냐, 거기를 어떻게 보장을 할 거냐, 이걸 애 난다고 200만원 300만원 주면 애를 낳아요? 그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야? 애 난다고 200만원 300만원 물론 안 주는 거 낫겠지. 애 복지를 위해서. 애 복지를 위해서는 난데 그거 준다고 애기를 낳냐? 야씨 200만원 씨. 아우 진짜 내가 뭐라고 하여튼 뭐를 해야 돼요? 거기를 막아줘야 될 거 아니야. 거기에 경력 단절을 막아줘야 된다고. 거기 경력 단절. 거기에서 나오는 고통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결혼하고 애 낳으시면 알겠지만은 거기에서 애를 못 낳아요. 거기에서 딱 막혀. 돈이 문제가 아니야. 애기들 키우는 학원비 낼 수 있어요. 학원비 자기 그거에 따라서 내면 되지. 초등학교까지도 무료인데 학원비 낼 수 있어. 뭐 기껏해야 뭐 얼마 든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딱 그 시기에 누군가 희생하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어요. 야 나는 8시까지 출근인데 애 9시까지 유치원에 어떻게 보내? 애가 2시에 집에 보내준대. 나는 회사 오면 8시야. 어떻게 할 거야? 할머니가 희생하건 엄마가 희생하건 아빠가 희생하고 누군가 희생을 해야 돼요. 그 희생을 근데 요즘에 감수하겠냐고. 그 희생을 감수하지 않게 만들어줘 애를 할 거 아니야. 그 희생을 감수하지 않게. 그걸 국가적 사업이나 이런 어떤 이걸 밀어야지. 밀어야지. 거기를 감수하지 않고 뭘 하자는 거야 지금.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8년 전에 해서 사실은 여의도에다가 일단 딴 거는 돈이 안 되니까 일단 골드급은 돈이 안 될 것 같아서 플래티넘부터 일단 시작을 해볼까. 여의도에 있는 이거 많이 형들 있잖아요. 플래티넘 유치원을 먼저 시작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여의도에 이게 많을 형들 정도면은 유치원에 안 보내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나 이 생각을 잠깐 하면서 일단 이걸 좀 이렇게 했어요. 근데 굳이 유치원이 아니더라도 국가에서 거기를 보장을 해줘야 된다. 어느 정도는. 아니 그게 여성가족부의 가장 제1 목표가 아닐까. 우리 출산율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한다면 여성들의 행복에 대해서 그렇게 여성들이 가장 결혼한 다음에 겪는 고통이 뭐예요? 고통이 남자들은 못됐으니까 걔들하고 결혼하려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면은 아무 할 말은 없지만은 그냥 평범한 국민이라면은 가정을 갖고 있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일반적인 모습을 상정을 하고 접근을 한다면은 그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이 결혼한 다음에 그 애기들 초등학교 갈 때까지 그때까지 겪는 그 고통이 가장 크잖아. 그럼 거기를 먼저 커버해 줘야지. 저 새끼들하고 결혼할 일 없으니까 저 새끼들을 먼저 후드로 패겠다. 후드로 패겠다. 저놈들이 왜 나쁜 놈인지에 대해서 A4 용지 500장으로 내가 써서 요약해서 내겠다. 저 새끼들이 지금까지 해먹은 거에 대해서 나는 이런 불만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열심히 쓰지 말고,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가장 큰 일반적인 모습이 뭐냐고. 일반적인 모습이 그렇게 남성하고 전쟁하러 싸우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여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가장 현실적인 게 뭔지를 접근해야 될 거 아니야. 그쪽에서 1조 원, 2조 원, 10조 원 지원받아서 여성들의 고통을 먼저 없애줘야지. 라는 생각으로 유치원을 열려 그랬다가 야 그 원장님들
월급 한번 알아보고 바로 접었어요. 잠깐만. 야, 원장님들 월급 세대. 야, 원장님들 월급 세요,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제가 알아봤고, 실제로 알아봤거든요. 야, 원장님들. 야, 제가 한 분 정도 고용을 해보려고 하다, 야, 세상에, 저분이 나를 고용해야겠네? 근데 이 생각을 잠깐 했어요. 아, 저분이 나를 고용해야 되는구나. 내가 고용할 게 아니다. 근데 저분의 걸 보니까, 야, 제가 고용을 당했어야 됐다. 근데 이 생각을, 하고, 바로 그냥, 바로, 야, B2B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B2 가기 전에 일단, 앞에 있는 B에서부터, 나중에 알아보십시오, 여러분. 요즘에 뭐 초등학교 선생님 너무 많이 뽑아서 걱정이라며. 학교가 남아 돌고 그거 거기 쓰면 되지. 근데 거기를 커버해야 된다. 우리는 연금을 언제를 커버해? 은퇴한 다음에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 우리는 거기를 커버해야 돼요. 최소. 그쵸? 브릿지. 애기는 낳은 다음에 초등학교 보낼 때까지. 그것도 한 2, 3학년 정도. 2, 3학년 되면 혼자 가요. 한 3학년 정도 되면 혼자 가는데 그 전에 혼자 못 가. 혼자 갈 수도 있지. 험하게 키우신 분들은 혼자 갈 수도 있는데, 가끔 뭐 뉴스에 조두순 이런 거 한번 뜨면 또 혼자 못 간다고. 초등학교 1학년들은 험하게 키우면 갈 수도 있지만 뭐 단지 안에 있거나 그러면 한 2, 3학년 때까지는 보내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은 거기 브릿지를 이렇게 좀 해야지. 야, 나도 혼자 갔어. 나도 물론 그걸 좀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쵸? 그래서 제가 옛날에 취취원을 생각해봤다. 아직도 생각은 있어요. 아직도. 제가 요걸 열면은 여성분들의 여러와 같은 그런 환호를 받지 않을까. 그쵸? 신혼부부들과 여러와 같은 환호를 받으면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가부 장관님하고 이렇게 악수하면서, 올해 여성 그를 위한 최우수 사원이 아니라 최우수 뭐 이거, 그쵸? 딱 이렇게 장관님하고 악수하고, 자네는 여성을 위한 그런 훌륭한 걸 해서 행복을 뭐 이렇게 했으므로 상을 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뭐 여러분의 왜 이렇게 될 수 있었는데 그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쓸데없이 뭐 이런 경제 이런 쪽으로 와서 뭐 지금 무슨 경제 톡방이라는 둥 하면서 뭐 은행주가 PBR이 낮네 요딴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방향을 잘못했죠. 거기서 뭐 방향을 잘 잡았어야 되는데 괜히 뭐 주식이 오르네 빠지네 뭐 지금 뭐 이게 아닌데 참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발전을 했어야 되는데 원장님 월급에 좀 눌려서 제가 못한 꿈 누군가는 꼭 이루어지기를 사립유치원 그냥 단 중공립으로 다 밀어버리던지. 중공립으로 그거 뭐 초등학교 없애고 그거 만든다고 누가 뭐라 하겠어요 지금. 하여튼 뭐든 좀 혁신적인 유치원. 결혼으로 직장 그만두고 싶어 한다던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결혼으로 직장 그만두고 싶어 하면 그만두면 되죠. 결혼으로 직장 그만둔다고 해서 유치원이 필요 없겠습니까? 여자라고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 하루 종일 애 보내고 애 받고 이것만 하루 종일 하다 보면은 또 불만이 생겨요. 힘들고. 전업주부가 있어도 필요한 거예요. 전업주부가 있어도. 뭐 주부가 애만 보고 있어야겠냐. 자기 할 일도 하고 자기 발전도 하고 해야지. 전업주부여도 필요합니다. 전업주부들이 왜 우울증 많이 걸려요? 그것만 하고 있다 보면은 여러분들 하루 종일 애기 학원 뭐 어디 보내고 뭐 보내고 하면은 그거 따라다니다 끝나요. 하루가. 밥차리다 끝나. 밥차리다. 밥 차리고 치우고 애 보내고 설거지하고 있으면 애가 와. 그러면 또 뭐 먹이고 또 보내고 또 설거지하고 빨래하면 또 애가 또 와. 뭐 이게 반복이 돼. 그거를 개인의 가정에다가 다 미루니까 당연히 출산율이 내려가지. 어느 정도는 국가나 기업이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해줘야 된다 라는 생각을. 잠깐만 오늘 그리고 오늘 할 얘기의 원래 주 내용은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포기해야겠다 얘들아. 포기할래? 포기하면 되지 뭐. 포기하면 쉽죠.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잠깐만요.
제가 오늘 재밌는 거 하나 뽑아왔었는데 이건가? 휙. 아니다. 에이, 모르겠다. 잠깐만요. 짤을 찾고 있습니다.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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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이건데 뭔가 잘렸다. 뭔가 잘렸다. 이게 얼마 전에 난 뉴스인데요. 보여주기 전에 말씀드렸나? 슈치원 아이디어는 거기까지 하고 WHO에서 발표한 멋진 기사가 있어요. 멋진 기사. 2030년 출생의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기대 수명이 높은 나라가 어디냐? 아이 표하기 전에 기업들 주식은 개인이 살 수 없나요? 뭐 장애 주식으로 사고 팔 수 있긴 하겠죠. 2030년 기대 수명이 가장 높은 나라. 박수를 치면 이미 알겠죠? 기대 수명이 최초로 90살을 넘어간 곳이 있습니다. 최초로 압도적인 차이. 2등이 80 뭐 한 6, 7세밖에 안 돼. 압도적인 차이. 자, 요 빨간 점 보이십니까? 요 빨간 점 요거 여기가 어디예요? 잘 안 보이지만 요 빨간 점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사우스 코리아. 요 일반적인 대형 중에 유일하게 우측 이탈을 한 한국 여성 평균 나이 최초로 90살. 평균이란다. 기대 수명 91살. 아,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최초로 90살을 넘어간 그 나라가 됐습니다. 일본보다 높아요. 2030년 출생자. 이게 실화냐? 야, 91살이야. 남자도 세계 최장수예요. 80 남자 중엔 84살. 남자도 1등인데 여자는 압도적인 1등입니다. 압도적인 1등. 남자는 왜 빨리 죽냐고요? 자신이 어떻게 사나 돌아보세요.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왜 빨리 죽는지. 그쵸? 네가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살아서 91. 아,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왜 빨리 죽을까? 아, 그쵸. 자신을 돌아보면은 순식간에 알 수 있죠. 야, 내가 84살까지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잖아. 순식간에. 91살은커녕 이거만 봐도 이거 정말 너무 높은 허들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끄떡끄떡하죠. 그쵸? 스크린샷도 많이 나왔죠. 뭐 디아블로 3 나온다고 바카스 뭐 이렇게 천장에다 가득 메워놓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커피 가득 메워놓고 뭐 3일을 새겠다는 둥 뭐 그런 거 하면은 그냥 가는 겁니다. 먼저 가는 거예요. 그쵸? 무슨 날 춥다고 아까 전에 그 써놓으신 분 있잖아. 날이 추우니까 술이 많이 팔려서 하이트 진로를 사겠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먼저 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먼저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간다. 우리는 그렇게 가기 때문에 한국 여성이 세계 최초로 2030년 출생자 기대 수명이 91살. 와, 대단하죠, 우리나라. 2등이 87이에요. 87. 2등하고도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일본보다도 오래 삽니다. 2등하고도 꽤 차이가 있어. 역시 우리나라 여가부가 생겨서 이 모든 게 일어났나? 역시 여성가족부가 훌륭한 일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아부를 하기 위해서 잠깐 야, 아부 우리 잠깐. 이게 나이가 들면 이런 거 하면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싫어하실 것 같죠? 여러분 부장님하고 사장님 앞에서 이거 하면은 다 싫어할 것 같지만 은근히 좋아요. 이거 잘 못해서 그렇죠,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이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한마디 여러분 그 쑥스럽다고 못하고 그러면 해야 돼요. 그 쑥스러워서 못하던 한마디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빚습니다. 그쵸? 자,
못하. 쑥스러워서 못하는 그 뭐 쑥스러워서가 아니라 칭찬은 칭찬인 거니까. 칭찬은 칭찬이. 사장님 오늘따라서 여기 벗겨진 데가 반짝반짝 하시네요. 뭐 이렇게. 아우 근데 아주 거뭇하신 게 뭐 좀 요즘에 좀 나시는 것 같아요 조금. 아우 야 거기가 옛날에 비해서 조금 거뭇해지셨. 뭐 요런 얘기. 물론 이제 그 얘기는 잘못하다 골로 갈 수 있으니까 딴 얘기야 딴 얘기. 안 되겠네. 뭐 안 되겠네. 하여튼 뭐 요거 좀 잘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여성이 세계 최초로 91살 대단하죠. 1등입니다 1등.